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장 시작하기 이전에 엔비디아가 또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해줬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협상이 그래도 잘 될 것 같다, 디폴트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 밝은 불을 비춰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이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번 주 금요일부터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이번 주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쪽이 그래도 시장의 훈풍을 어느 정도는 이끌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악재에 조금 더 저는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자, 저번 주나 혹은 이제 저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릴 때 이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 수급,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의 힘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종목이 쭉쭉쭉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잘 골라가야지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저번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움직였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었던 대로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는 저는 보여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번 주 시장의 이 향방은 결국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vs 사료, 호재 vs 악재,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와 사료가 호재와 악재를 가장 대표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잘 반영이 됐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러한 것들이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DDR5 수요 교체 수요에 대한 이 증가 기대감들이 마찬가지로 잘 반영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회복 기대감을 상당히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마무시한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가 이 시장의 호재를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제 이번 주에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악재를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시장의 악재가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역시나 부채 한도가 되겠죠. 부채 한도 협상이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골머리를 쏟고 있다가 아직까지는 지금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6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디폴트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까지 이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이제 미국 이 증권사들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투자 자산은 지금은 살짝 멀리해야 될 때다, 현금을 좀 어느 정도는 갖춰놔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시장 분위기가 결국에는 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항상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악재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결국에는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었다. 뭐 예를 들면 오늘도 좀 반응이 나온 뭐 양지사라든지 이런 품절주들처럼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악재를 이끄는 종목군들은 사료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료주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굉장히 시장에 악재가 나올 때마다 이 시장이 떨어질 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흑해 협정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끝나는 듯 싶었지만 G7 정상회의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결국에는 이제 이 흑해 협정이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료주들이 시장의 악재를 이번 주에는 완전히 좀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으면 반도체가 완전히 주도주의 성격으로 이끌어주면서 시장을 쭉쭉쭉 끌고 갔겠지만,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에 호재와 악재가 싸우는 그림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와 사료주가 전체적으로 또 싸우는 그림이 나타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종목들을 골라가시는 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 흔히 알고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원래 이제 소부장 쪽에 상승이 나왔었던 뭐 이제 마이크론이나 혹은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뭐지 싶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료주들을 또 접근을 해볼까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가 않았죠. 그렇다고 반도체 사료 외에 다른 걸 접근하자라고 하니 시장이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감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소외되는 종목들은 또 철저히 소외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접근을 하자라고 했더니 또 살 게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번 주에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난이도가 상당히 또 마찬가지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또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 것인가 이를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역시나 이 상승을 주도했었던 이야기, 결국에는 역시나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상승이 이제 나왔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어제 이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26%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AI 발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완전히 좀 이끄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반도체 종목들을 또 일제히 끌고 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AI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수요도 증가, 기대감이 잘 작용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디램이죠. 이번에 올해 이제 2023년에 서버용 디램이 모바일용 디램 시장을 이제 제쳤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DDR5로의 이제 교체 시기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이제 이 교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고성능에 대한 수요가 지금 반도체 업황에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DDR4에서 DDR5로의 교체 시기가 빨라질 것 같고 교체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번에 완전히 잘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 1년 정도 구간 동안 뚫지 못하던 구간을 이제 뚫어줬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결국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제는 반도체가 정말 완전하게 바닥을 짚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었던 한 주였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이슈도 이제 계속해서 나왔었죠. 자,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채 한도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상한선을 높여줘야지 이 부분이 또 이제 이 디폴트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 간의 계속적인 이 협상이 또 난항을 이루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이 미국 하원 의장이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6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 협상이 좀 잘 될 것 같다,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가 항상 나올 때에는 이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우려감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라고 하는 심리가 결국에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번 주에도 아직까지는 악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흑해 곡물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나 다름없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이제 다음 달 중순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약간의 이제 보복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번에 G7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자원들을 어느 정도 무기로 쥐고 흔드는 거죠.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료주들이 시장의 악재를 이끄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주에 곡물 관련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봤냐면 저는 이 구간을 보면서 이제 슬슬 곡물 관련주들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과 저번 주에 곡물 협정이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물 협정이 연장이 됐으니까 곡물 관련주들은 이제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는 자꾸만 악재가 나오니까 이거 곡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혹은 팜스토리 같은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사실 굉장히 잘 들어와 있던 상태였어요. 수급이 너무나도 이제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곡물 관련주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분명하게 협정이 연장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급을 좀 잘 갖춰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계속해서 좀 악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악재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하락을 하잖아요.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구간에도 결국에는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있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히토류라든지 아니면은 양지사나 신라섬유 같은 일부 품절주라든지 혹은 페라이트 혹은 이제 곡물 관련주처럼 이러한 이제 이 하락에도 건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죽어 있었죠.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줄 만한 섹터가 저는 곡물 관련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수급을 아주 잘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러한 수급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었죠. 호재와 악재가 이제 동시에 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 반도체의 흐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2차 전지는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굳이 무리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이번 주에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일 날에 결론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주에는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번 주에 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엔비디아 등등등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이러한 이제 호재들이 나와 준 거죠. 우리가 기다렸었던, 드디어 이제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나와 준 건데, 동시에 이제 악재까지 나와 버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퍼포먼스는 나와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좀 회복이 되게 되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주면서 시장 전체를 좀 끌고 가주는 그림을 기대했는데, 이번 주에는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한 그림까지는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출현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각 대표 섹터 간의 수급 싸움이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때에는 반도체주가 좀 끌고 가주고,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때에는 곡물 관련주들이 좀 끌고 가주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번 주 시장이 이제 어려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반도체와 곡물 섹터가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개별주 종목 장세였다라고 저는 결국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었던 호재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반도체가 이제 완전히 주도 섹터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 보니까 분명하게 이제 반도체가 주도를 했었던 건 맞아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주도를 했었던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월부터 4월까지의 2차 전지 흐름처럼 1월부터 4월까지의 2차 전지 종목들 보게 되면 정말 이 종목 저 종목 할 것 없이 소부장 할 것 없이 다 같이 끌고 가주는 순환 흐름이 나와주면서 결국에 또 이제 이 시장의 유동성을 폭발시키고 다른 이제 이 소외 종목들까지도 다 끌고 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잡을 종목이 많았었던 시장이 사실 1월부터 4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반도체가 그러한 그림까지 나와주고 있느냐? 저는 지금 이번 주에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과연 6월 달에도 주도 섹터가 되면서 시장을 끌고 가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이제 완전하게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의문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번 주에는 결국 반도체가 너무 좋았잖아요. 반도체가 분명하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 부분에 자꾸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AI 개발 가속화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칩이 주목을 받고 있죠. 수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DDR5 교체 수요도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고성능에 대한 또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기 때문에 재고 감소하고 그러면서 또 수요가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업황도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2분기에 저는 완전하게 바닥은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을 잡아줬으면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이제 보자라는 거죠. 종목들을 한번 이제 보자라고 했더니 한미 반도체가 금요일 날에 수급이 잘 들어가긴 잘 들어가 줬어요. 잘 들어가 줬는데 무언가 지속성을 보여줄 건가? 저는 이게 지금 의문인 거예요. 과연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여기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게 살짝 의문입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금요일 날에 수급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지금 완전히 윗골이 그리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을 한번 또 볼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 당장에 이제 이 생각나는 종목이 이제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원래 좀 알고 있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창이 조금 안 맞네요. 요거를 잠깐만 이제 수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기존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전 고점을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소부장 쪽에 무언가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가? 요게 살짝 의문이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봤더니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워낙에 이제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올 초에 들었을 때 상승이 잘 나온 건데 최근의 상승은 약간은 만족스럽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을 한번 봤더니 결국에는 지금 싹 다 이제 이쪽에 조금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쪽. 윈팩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뭐 ISC라든지 이러한 쪽에 거의 이제 최근에 상승이 몰려 있었죠. 수급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IS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던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다 나와줬죠. 수급이 정말 잘 들어가줬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아주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이제 너무 좋아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오늘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부장주들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약간 심심한데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
약간은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스템 반도체나 혹은 D램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쪽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반도체 쪽도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도 지금 완전히 이제 선별적으로 일부 종목들, 이번에 주목받는 쪽이 엔비디아 쪽이고 AI 쪽이고 D램 쪽이니까 지금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D램 쪽이 특히나 주목받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메모리 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무언가 이제 이 소부장 쪽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야죠. 주도 섹터로 갈 만한 수급이 지금 현재 들어왔는가?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아직까지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에는 그렇게 이제 크게 수급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곡물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수급이 살아있느냐 혹은 이제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을 트레이딩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항상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곡물 관련주들은 한 차례 정도는 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을 살짝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악재에 민감한 종목들이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충분히 이제 주도주로 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이 완벽하게 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완전히 이제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부채 한도는 여전히 협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가 될 거고, 흑해 곡물 협정 다음 달 중반 정도에 또 다시 한번 연장 여부가 또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직까지는 악재가 남아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지금 한미 반도체 잘 가니까 한미 반도체 또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또 순식간에 물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또 이 어떤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가 결국에는 바닥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는 됐어요. 바닥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나 D램 쪽이 상승이 잘 나왔죠. 상승이 잘 나왔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시장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그 다음에 이번에 또 FOMC 의사록 나왔는데 FOMC 의사록도 약간의 시장이 매파적으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러한 것들, 악재가 더 많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악재들을 이겨내기에는 살짝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시장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떨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죠.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끌고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는 개별주 시장이 이번 주에 펼쳐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반도체가 끌고 가기에는 악재를 이겨내기에는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다수 섹터에서 여전히 저는 수급이 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그 다음에 곡물 쪽, 그리고 그 외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또 엄청나게 강하게 돌았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이야기 나오는 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들어갔다가 또 빠르게 수급이 빠져버리는 이러한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그림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부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끌고 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도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쪽에 수급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금요일이고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미리 반도체를 잡을 필요 없이 다음 주 화요일 날의 그림을 어느 정도는 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완전히 끌고 가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가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기대감이 다시 한번 차오르는 구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그림을 좀 이제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의 그림을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정말 올해 내내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었죠.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었고 제가 이제 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에코프로가 지금 결론적으로 고점을 한 번 그리고 이제 두 번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 찍었고 고점을 두 번 찍은 상태에서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를 언제 들어갈 거냐라고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었죠, 여러분들께. 에코프로를 언제 들어가면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에코프로를 지금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60일선 단순히 지지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기다리기식 매매밖에 되지 않으니까 미리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갈 때, 결국 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결국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금 아까 보여드렸었던 반도체 종목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확인되죠. 수급이 확인된 다음에 이 수급에 의거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리 굳이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자, 추가적으로 곡물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팜스토리를 왜 이제 좋게 봤냐라고 했을 때 팜스토리를 보게 되면, 자, 팜스토리가 결론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좋게 봤었냐면 딱 이때 좋게 봤었습니다. 이때 수요일 날에 갑자기 수급이 확 차오른 거예요. 팜스토리가 원래 이제 전혀 안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림을 깨고 난 이후로는 흑해 곡물 협정 연장했으니까 다시 안 오르겠지 하고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좋게 봤냐면 수요일 날에 좋게 본 거예요. 수요일 날에 갑자기 수급이 확 차올라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누군가 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좋게 본 거고 목요일 날에 곡물 관련주들이 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를 대응을 할 때 에코프로를 언제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미리 살 필요가 없다. 단순히 60일선 지지받는다고 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올라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60일선을 이탈했다가 이 구간에서 한번 바닥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접근할 필요 없이 수급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면 사자라고 이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러한 종목들이 살짝의 차익 실현이 나왔죠.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혹은 디램 쪽에 대해서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쭉쭉 밀어주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대응을 할 때 굳이 반도체를 오늘 미리 사가지고 연휴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악재가 유지가 될 거니까. 다음 주에도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야기가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미리 종목을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전략들을 관통하는 한마디죠.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화요일 날에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곡물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돌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음 주 화요일 혹은 수요일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이 그 주를 이끌어주고 그 다음 주까지 이 수급을 이끌어주는 종목군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처럼, 자,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에 수급이 들어갔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금요일에 이제 가장 크게 수급이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에 이제 패스트 팔로의 전략에 이제 따르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 이제 의거해서 정보를 본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에 반도체 종목들의 수급이 일제히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반도체 종목들을 필수적으로 봐야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줬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는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주들이 돌았죠. 호재에 따라서 악재에 따라서 이쪽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두 섹터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을 오늘 미리 접근을 할 필요가 없이 다음 주 화요일에 흐름 보고 접근하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수급이 약간은 둘 다 빠지는 그림이고 다음 주에 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또 나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지금 조금 더 민감한 시장이고 개별주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접근할 필요 없이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는 쪽을 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곡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두 섹터 외에 다른 섹터가 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수급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수급 받아주는 쪽을 보고 그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절대 미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너는 이제 이번 주에 잘했냐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 사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디스플레이텍을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매도를 했어요. 디스플레이텍이 이제 이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매도를 했었고 디스플레이텍은 제가 이제 오전에 이야기하는 뭐 이제 3% 시간대에 혹은 이제 뭐 20% 시간대에도 동시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제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살짝 이번 주에 어려웠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자꾸 이제 의심이 갔던 거죠. 왜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한미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수급을 받아주는데 반도체 종목들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 반도체 쪽이 완전하게 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주도 섹터로 조금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자꾸 의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곡물 쪽을 보자라고 했더니 곡물 쪽이 수급이 살아있기는 한데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았죠. 제가 이제 이 곡물 쪽을 매력적으로 봤었던 시기는 수요일 수급이 들어간 걸 보고 나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곡물 관련주들도 지금 뭐 협정한다, 연장한다, 안 한다 자꾸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달라지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또 슬슬 생겨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무언가 떨떠름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곡물 쪽 들어가자니 너무 또 이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도 또 떨떠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제대로 수익 본 게 디스플레이텍 하나였어요, 사실. 매매를 많이 이제 못했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들어가서 화요일 날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텍은 결론적으로 이제 왜 들어갔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보이시죠? 다 이제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들어갔는지. 디스플레이텍의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에 접근을 해서 급등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 이때 당시에 이제 20% 정도 상승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수익을 챙기고 이제 나왔는데 요거 이제 챙기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세를 봤더니 살짝 이제 애매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뭐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매매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약간의 편견이 조금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곡물 쪽에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도 그렇고 무언가 이제 확실하게 좀 시장을 주도해 줄 만한 수급이 들어가줘야지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사실 그러한 수급 쪽은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주도할 만한 수급은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군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에 강조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쪽, 수급을 강하게 받아주는 섹터군들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을 하고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접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이번 주는 이 시장이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결국 악재가 조금 더 우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개별주 종목 장세가 결국에는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곡물 혹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러한 쪽들 제외하고는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받는 시장이 이번 주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시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완전히 한 종목을 조금 신뢰를 해가지고 길게 끌고 간다라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좋으니까 지금 또 섣불리 이제 이 고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이러한 매매 방식.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좋았으니까,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워낙에 좋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여기서 더 가주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저는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악재가 우위에 있고, 그리고 약간의 이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들,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반도체 쪽도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쭉쭉쭉 치고 나가던 1월부터 4월까지의 장세가 아니라 이슈가 돌게 되면서 순식간에 또 수급이 빠져버리는 순환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반도체가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더 갈 거다라는 와중에 순환이 돌 거다라는 거죠. 지금 한미 반도체 쪽에서 수급 빠지고 다른 반도체, 다른 시스템 반도체나 디램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미리 접근하지 않고 다음 주에 수급을 보고 어디가 수급을 받아주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반도체와 곡물 모두 결국에는 이번 주에 사실상 단기 주도 섹터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급등 나와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급등 나와줬고, 업황 이야기 해보자라고 하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그 다음에 DDR5 가격 증대, 이러한 것들 좋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한 1월부터 4월까지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지금보다 더 치고 갔어야 돼요, 사실. 지금 소부장 쪽도 저는 더 치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림이 안 나왔죠. 일부 선별적인 시스템 반도체나 디램 쪽, 이슈를 받는 쪽만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곡물 쪽도 결론적으로 이제 흑해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이 또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하락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섹터가 저는 이번 주 시장을 이끌었었던 단기 주도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이 저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 주에 순환이 돌 것이다라는 거죠. 곡물주에서 수급이 빠진 것들이 뭐 반도체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반도체가 이 디램 쪽이나 혹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쪽 내에서 또 다른 종목군으로 순환이 도는 것처럼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곡물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 두 쪽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 흐름이 모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움직일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지나면 연휴잖아요.
오늘 지나면 연휴니까 다음 주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주를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에 수급이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없이.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자, 에코프로가 차익 실현이 이제 요 구간에서 조금씩 나왔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는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니까 더 갈 거야 라고 모든 투자자들이 저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에코프로가 이렇게 치고 가버리니까 정말 이제 쭉쭉쭉 더 치고 가겠지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성. 여기서 더 치고 갈 수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쪽도 그렇고 곡물 쪽도 그렇고 이러한 가능성이 생기는 차익 실현 흐름이 약간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미반도체 아까 이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죠. 자, 그쵸? 한미반도체도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치고 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팜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을 완전히 다 이끌고 갈 만큼의 수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반드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만큼 반도체를 또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항상 2분기에 반도체는 무조건 봐야 된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반도체는 지금 무조건 봐야 된다. 반도체가 결국에는 하반기 주도해 줄 거다라고 제가 올해 내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반도체 쪽을 보니까 완전하게 수급을 받아준다라기보다는 일부 선별적인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준다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섣불리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하냐라고 했을 때 다음 주를 보자라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에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는가.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곡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이 강세 섹터가 또 출연을 할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강세 섹터가 또 출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새로운 강세 섹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시장을 끄고 간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또 단기 주도 섹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지금 반도체랑 곡물을 이제 포트에 넣어놓고 새로운 강세 섹터도 출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에 수급이 어디를 받아주느냐. 반도체가 수급을 받아준다. 그러면 9주에는 반도체 매매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곡물이 수급을 받아준다. 그러면 곡물주를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두 가지 다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섹터가 이제 이 단기 주도 섹터가 될 거니까 새로운 섹터를 준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이 섹터군으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준비하자. 이게 이제 또 오늘의 결국에는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는 이제 과연 언제 이 주도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좀 극대화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 주도주 성격을 띠려면 어느 정도 업황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가시화가 되면서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줄 때 저는 이때가 또 완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반도체는 반드시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수급 순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살짝의 이제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는 분명하게 상승이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는 섹터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되 순환의 가능성이 생긴 만큼 다른 쪽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보자. 제가 항상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정글짐에서 놀다가 시소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근해도 타야 되고
이제 이 씨름도 한번 이제 모래사장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지켜보되 다른 이 순환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결국에는 또 이제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좋은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쪽에서도 선별적으로 수급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곡물 쪽도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결국에는 또 철저하게 소외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도 이러한 그림이 약간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에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의 수급을 한번 잘 보시면서 어느 쪽이 수급을 받아주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또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